알아두면 쓸데없는 재밌는 사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GDP 5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기준 GDP가 무려 4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토리텔링입니다. 첫 번째는 독야청청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Q2 2024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Q2의 수익은 약 16조, 순이익은 8조에 달합니다. 이 기세라면 매출 총이익 기준 올해 약 26.6% 성장할 예정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성장세입니다. 보통 시가총액 3조 이하 성장주들이 연 20에서 30% 성장하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시가총액 1,400조짜리 엔비디아가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 진짜 대단합니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결국 둔화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칩, GPU 시장에는 독점 기업이 없는데 큰 기회가 있어서 경쟁자들이 마구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ARM,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이미 자체 칩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판매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입니다. 두 번째 소식, ARM의 상장 예정 뒤에 가려진 소프트뱅크의 위기. ARM이 다음 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어앤 팟캐스트의 처마하튼 ARM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20조에서 30조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소프트뱅크가 2016년에 ARM을 약 40조에 샀다는 점인데요. 그럼 소프트뱅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ARM을 상장시키려고 할까요? 소프트뱅크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시장은 이미 위축되어 가고 있은지 오래고 비전 펀드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 중이라 빚은 많고 현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ARM을 상장시켜서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ARM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ARM은 Embedded System이라고 저전력, 고성능, 효율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을 비롯한 큰 회사들이 자체 Embedded 시스템을 만들어 전력을 감축하고 자신들의 제품과 좀 더 호환이 잘 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ARM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M&A와 IPO 시장은 죽었다. 희망은 오직 스페이스X뿐? 영국의 규제기관이 아도비의 피그마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인지 심층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중요한 M&A가 성사되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M&A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IPO 시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매출 규모는 크나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 IPO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IPO를 한 회사들 중 72%가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류들의 회사들이 IPO를 쉽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고 경기 또한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개미들의 총알이 부족하고 많은 회사들이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익을 내는 회사 구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PO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소위 대장 회사가 출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앤 팟캐스트의 처마하튼 최근 1분기 이익을 낸 스페이스X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후보인데 그마저도 IPO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곧 상장을 할 인스타카트나 ARM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현재 VC 투자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 조건입니다. 어앤 팟캐스트의 데이비드 삭스는 지금 시기에도 VC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매출의 1.5배 이하로 지출하는 회사들만 VC 투자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게 어렵다면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서 PE에 투자를 받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현재 매년 2배 이상 성장도 못하고 흑자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연 매출이 13억이 안 되고 매년 성장을 2배 이상 하지 못하면 회사를 닫거나 매각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고 합니다. 만약 매출이 1000억대가 넘어간다면 회사의 지출을 줄이고 흑자를 내는 구조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혜성처럼 등장한 38세 공화당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입니다. 며칠 전 공화당 경선 예비 후보자들 토론이 있었는데 38세 공화당 후보 비벡이 엄청난 카리스마, 영향력을 보여줘서 살짝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 이민자의 아들이고 1985년생입니다. 전형적인 하버드 출신 엄친아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 전국구 테니스 선수였고 하버드에서 생물학 전공으로
숨마쿰 라우데를 받으며 졸업합니다. 그는 예일대 러스쿨을 졸업하고 바이오텍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시켰고 현재 자산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경선 전략인데요. 더 나은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많은 반대를 받겠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중도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인데요. 젊은 후보들이 종종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언변도 예전 오바마를 떠올릴 만큼 엄청난 사람인데요.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